세력이 그리는 정답, 차트의 장난질, 세력들의 치밀한 계획,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노골맨입니다. 데일리 크립토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르고 질 높은 시황과 차트 분석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 크립토 뉴스들을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월 비트코인 현물 ETF 4월 자금 유출액을 만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ETF 유입은 적었는데 유출이 많았던 비트코인 현물 ETF 덕분에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으로 접어드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 달에는 마이너스 흐름을 모두 상쇄하고 순유입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금 유출에 큰 기여를 한 것은 그레이스케일의 GBTC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는 순유입이 더 많아지면서 유출 기록을 모두 만회하고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규모의 유출 유입 자체가 기존 시장 규모와 펀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시장은 안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금 본 뉴스와 반대되는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꾸준히 우상향 중이고 상승장 안에 있지만 활성 투자자 수는 5년 만에 최저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2019년 2월 이후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요가 줄고 있다는 사실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1년도 7월 이후에 하락이 왔었죠. 엄청 크게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활성 투자자 수가 낮아진 뒤 시세가 50% 가까이 조정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말 시장에 자금이 말랐는지 참여자와 관심을 가지는 대중이 없는지 신중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솔라나의 1일 거래량이 9,100만 건으로 이더리움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솔라나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좋은 코인이죠. 솔라나는 오늘도 5%가 오르며 하나로 24만 8천 원을 기록 중에 있고 일본을 기준으로도 6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라나가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알트코인의 강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2대장을 뽑을 수 있었다면 다음 시즌에는 아마도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상대장 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뉴스에서 다소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솔라나 다음으로 빠른 트랜잭션을 지닌 코인이 바로 수익 코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수익 코인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트를 고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기술이 좋고 발전하는 코인들은 이전에 있던 코인들과 다르게 빠르게 성장하고 가격도 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인공지능 성장을 위해 32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AI의 기술 발전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AI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서 사이버 공격이나 페이크 등등 미국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AI와 같은 부분은 블록체인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AI 관련 코인들도 많고 관련 블록체인 기술들도 많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섹터를 조금 보실 줄 아시면 알트코인 중에서 AI 섹터를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원이 아닌 상원에서 제안이 되긴 했지만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동의를 하고 통과시켜 줄지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뉴스입니다. 다음입니다. 흥미로운 하나의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이상 활동하지 않았던 두 명의 고래가 갑자기 1000개의 비트코인을 이동시켰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3년 9월 달에 마지막으로 움직였던 이 두 개의 지갑에서 각각 500개의 비트코인들이 이동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동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굴자들도 그리고 비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도 500개씩 1000개씩 옮기는 일은 허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잠자고 있던 지갑이 깨어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감기가 지속이 되고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되었을 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떤 활동 그리고 또 다른 지갑이 열리는지에 관해서도 트래킹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경제 캘린더 체크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큰 것들보단 짜잘한 게 많고 큰 거 하나가 딱 있는데요. 5월 23일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3시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로 공개가 있습니다. 사실 나스닥으로 보나 비트코인으로 보나 큰 움직임을 야기하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다른 지표들이 움직임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 회의록의 경우 향후 미국의 금리를 비롯해서 경제 이벤트의 힌트가 되는 지표 발표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록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과연 금리 인하를 하느냐 그리고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까지
얼마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서가 되는 중요한 회의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5월 23일 나오고 나면 텔레그램방으로 바로바로 결과를 공유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시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가볍게 지표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파이어 차트를 보았을 때 67K 초반 이 부분이죠. 매도벽 사이즈로 봤을 때는 작지만 두껍게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대로 매수세가 붙지 못하면 저항이 되어 떨어질 수 있고 이 매물대를 소화한 후 유동성을 공급하여 하락이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의 가능성도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아래 CVD 차트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하락의 가능성을 왜 보고 있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 CVD 차트 는 단순히 갈색, 보라색, 빨간색을 고래라고 단정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CVD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로 얼마나 많은 사이즈의 포지션이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현재 개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포지션들의 시장가 체결이 많이 죽은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높은 사이즈의 포지션들이 시장가로 많이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붙지 않고 상승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다면 그 반대로 지정가로 소황되는 매물도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히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산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횡보 기간이 많아서 그런지 66K 후반대부터 67K 초반대까지는 완전히 물량들이 전멸입니다. 가장 높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다시 67K 부근을 건들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만큼 청산가가 몰려있다는 뜻은 반대로 많은 물량이 숏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애매한 구간이고 헷갈릴 구간이라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이징 윗지와 삼각수렴 패턴으로 크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미체결 약정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질 때보다 미체결이 더더욱 쌓이고 있습니다. 삼각수렴으로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면 지금 이 상승하는 구간을 뚫고 빠르게 70K 위로 안착을 해주는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고꾸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빨리 70K 위로 안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승 시 의미가 있는 70K 라인까지 빠르게 올라와 준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상승이 나오는 척 하다가 라이징 웨지의 형태로 나온다고 가정하면 조금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64에서 65K 라인에 확실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찍고 다시 올라간다면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찍고 다시 올라간다면 70K 를 넘어서 전고점을 볼 수도 있겠다마는 여기서 물량이 소화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방으로 한 번 더 나와주게 된다면 다시 58, 59K 라인을 도전할 수도 있다는 구간입니다. 그 이하로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크게 보면 그렇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는 안 터지고 있는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으로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힘이 빠진 상태로 하락을 해서 횡보를 더 이어갈지에 대해서 지금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시황 계속 확인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을 공유하는 무료 텔레그램방을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나스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 이후 호재로 작용하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거의 400포인트를 올린 상황인데요. 덕분에 비트코인도 하락세에서 반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과 같이 나스닥도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23일에 있을 FOMC 회의록 공개를 기다리면서 횡보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유럽장이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뭔가 고요 속의 폭풍을 느껴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크립토 인사이트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시황과 차트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